네, 미국 증시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구글의 억만장자 캠프에 참석한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선업과 밸류업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티몬 UMF 회생전차 신청에 대한 얘기들 자세하게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훈벽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로만 6가지 모아봤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이 기술주들이 거품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그룹주들에 대해서 순매수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모두 이탈리아로 향했는데요. 이번에 구글 억만장자 캠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조선업종은 여전히 슈퍼사이클입니다. 빅3들 호실적을 내게 되면서 여전히 미래 진행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은행주들이 상당히 잘 가는 모습인데요.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주가가 그야말로 훨훨 날고 있습니다. 차기 주도주로 부상하게 될지 분석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 티몬과 UMF 사태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며 자체 회복이 불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에서도 5,8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의 모녀 그리고 신동국 회장까지 한미사이언스에 임시주총을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이사회를 구성하는 12명에 대해서 변경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세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제는 고점에서 거품이 아닐까 이런 거품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31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HBM 로드맵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2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912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에는 3조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매도 우위를 기록했던 개인 투자자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삼성에 대한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삼성그룹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조 6,546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이 그 뒤를 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5개의 종목의 순매수 금액을 합산하면 4조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3억 원어치 하루 사들이게 되면서 지난 26일 1,435억 원 이상 순매도한 뒤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기술주들에 대한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포인트를 주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HBM을 필두로 해서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된 기대가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글의 억만장자 캠프라는 곳이 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비공개 억만장자 사교 모임 구글 캠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구글 캠프에 초청받은 경제계 인사는 이 회장과 최 회장 둘뿐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이 회장은 파리 올림픽 관련 일정을 마무리 짓고 시칠리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2012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시칠리아 남부에서 구글 캠프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공동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중심이 된 이 모임의 투숙객과 이 명단은 행사 내용까지 모두 극비사항이라고 합니다. 모두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회장은 사실 구글 캠프 창립 초기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2017년에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몇 년간 참석하지 못하다가 2022
2012년부터 3년 연속 참석을 했는데요. 최 회장 역시나 27일 시칠리아로 출국해서 구글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참석자 명단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구글 캠프의 주제는 인공지능인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 AI에 대한 산업협력 방안 논의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회장이 같기 때문에 관련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종들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나 강제 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조선 업계 빅3들이 올해 2분기에 깜짝 실적들을 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글로벌 조선업 경기 속에 하반기에도 호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계는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업황을 가능하는 지표인 신조성과 지수는 지난 12일 187.78포인트로 올해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최대 호황기였던 2008년 9월에 191.6포인트와 3.82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국내 조선 3사는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만 하더라도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3,764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거의 430% 이상 뛰어오르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전년 대비 121%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하나오션은 올해 2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상반기가 흑자 전환한 점이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강제 가격이 하락했고 고부가 가치 선종이라고 볼 수 있는 LNG 운반선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 미국 대선까지 겹치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등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하반기까지 크게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그래서 그동안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그런 양상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언급된 빅3들 위주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은행주입니다. 신한지주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칠 만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4대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의 자사주 환원 정책까지 연달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금융주가 차기에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모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었고요. 하나금융지주만 약간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금융지주들의 호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고요. 지주사들이 잇따라 밸류업 공시를 내놓은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가 지난 26일 밸류업 계획을 내놨었는데 증권가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나 공시를 통해서 상당한 이 밸류업 공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금융주가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후의 모멘텀들까지 함께 주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먼저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했던 일본에서도 은행주들이 상당한 주도주가 됐었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4대 금융지주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결국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에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향후에 신문기일을 열어서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일주일가량 소요가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문에는 채무자를 소환해서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되고요. 재산 보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임금과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단 포괄적인 금지 명령은 법원이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에 5월 판매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모두 합쳤을 때 2,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만 최대 6만여 곳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도 지금 5,8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종목들이 KCTC나 동방, 우양,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는데 결국에 티모가 위메프 사태의 반사수혜주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시장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 종목이라든지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 네이버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올랐는데요. 어제 시간에 보시면 KCTC, 동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KCTC 차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계속 횡보하는 차트의 모습을 거치다가 결국 티모가 위메프 사태로 함께 급등하는 테마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한동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논의를 겪었었는데요. 한미약품그룹의 모녀 경영진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 그리고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함께한 대주주 연합 3인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일단은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한미약품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주총을 청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임시주총 의안은 총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주주연합은 이번 안건 의결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영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시주총은 이번 청구 시점으로부터 2달여 뒤에 개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 추가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관련 종목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요약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